are you easily panic? So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난 26일 난데없이 본인의 SNS에 대한민국에 대한 자동차 상호 관세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 폭탄 발언이 있었죠. 저희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이 내용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단 하루 만에 다시 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바꾼 겁니다. 한 발 뺀 거죠. 그야말로 타코 트럼프 협박했다가 다시 다음 날 아니라고 뒤로 한 발 빼는 전형적인 트럼프 타코가 또 반복된 거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상대국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는 태도 이거 뭡니까 도대체?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어떤 타코 성향이 또 반복된 건데 이제 와서 보면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협상을 깰 생각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트럼프의 협상 방식, 상대방의 최대한의 압박, 위협을 가해서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취한다. 이제 이런 협상 방식들을 계속 고수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대국에서도 일종의 학습 효과처럼 익숙해진 패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죠. 지금 하루 만에 입장이 또 번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민 단속 논란에 따른 내부의 정치적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성과를 부각시킬 필요성. 그리고 얼마 전에 그린란드 사태를 둘러싸고 사실상 유럽연합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다가 또 물러섰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들이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국면 전환용 카드가 하나 필요했었다. 그게 이제 여러 상황들 둘러놓고 보니까 한국이 마침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이런저런 다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한국이 타겟이 된 것이다. 자기가 볼 때 지연된다 그러는 거지 우리는 지금 절차대로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전쟁의 트럼프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기습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외교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 측에 2주 전에 이미 이 본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워닝을 했다, 경고를 했다라는 식의 해석이 얘기가 돌았어요. 자, 그러자 우리 청와대에서도 곧장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한이 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게 무슨 이 관세에 대한 경고냐,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설마 저런 발언한 게 쿠팡 때문은 아니겠죠? 제가 여쭤봤더니 제발 그게 아니길 바란다. 그런데 트럼프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을 한 거는 쿠팡 때문이다라고 공화당이 밝혔네요. 이제 공화당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 관세 되돌리는 저 발표 중 그러니까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 사태 때문일 수도 때문이라는 이제 입장을 낸 거죠. 공화당이 저렇게 밝혔죠. 다분히 물론 정치적 의도들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쿠팡을 직접 언급한 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앞뒤 전후 사정들을 한번 보죠. 아까 서한 말씀하셨잖아요. 서한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관련 규제를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중에 JD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 쿠팡 사태를 직접 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쿠팡 사태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자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공화당이 낸 입장이 퍼즐이 맞춰 들어간다라는 네.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다만 이제 이게 상식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네. 국가가 국가 간 맺은 이 조약, 이 팩트시트를 이 개별 기업 사안 때문에 과연 흔들 것인가, 아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맞는 것인가, 네.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지만 네. 공화당 입장이 또 저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켠에 그 찜찜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돌발 발언을 트럼프가 할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놀라서일까요? 또 만약에 돌발 발언을 한다면 지금처럼 또 놀랄 것 같지는 않네요.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우리 국회에서 일부러 마치 지연하는 것처럼 불만을 토로했던 트럼프의 이 주장. 그런데요, 여야가 이견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말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서둘러서 이 특별법을 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게 다 트럼프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얻어가고 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이제 국민들은 보여주길 원하는데 네. 그걸 이제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흔들고 있고 그렇죠. 이게 과연 한국을 향해서만 향한 경고일까? 아니라고 다른 나라들도 보거든요.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 발표한 날 유럽연합이 원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협상안에 대한 국회 통과 네. 투표를 해야 됐던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다중포석인 건데 어쨌든 트럼프가 흔들자 한국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의 입법 절차대로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서한이 왔었다고 네. 쳐요. 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직접적인 대미투자 특별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디지털 관리 규제를 얘기했지만 네. 과연 그거에 왔었을 때 그거를 발송한 배경이라든지 아하. 전후사 이런 걸 우리 정부나 국회가 면밀히 분석했나? 아하.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네. 국회도 사실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건 아닌가? 아하. 한번 자성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 서두르겠다고 했죠. 2월 안에 빠르면 2월 안에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외교 언어라는 게 있죠. 외교 언어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애둘러서 애매하게 뜻을 전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